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판다스의 그룹 바이 명령어를 가지고 다양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의 예시를 좀 들어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이번에 폰 데이터라고 해서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이렇게 있고요. 시간이 있고 어느 정도 통화를 했는지, 뭐 데이터를 사용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통화를 했을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어떤 네트워크에서 몇 월에 이런 데이터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요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데이터를 보다 보니 일정이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좀 이상하게 나와 있어서 저희가 수정을 했는데요. 직접 한번 코드로 보면서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요, 여기 보시는 바처럼 저희가 이미 올려둔 코드 위에 wget 명령을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거를 그대로 카피를 하셔서 이미 여러 번 보셔서 아시죠?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작업 폴더 위로 올리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아니면 저희가 올려드린 데이터 안에 데이터 폴더 안에 폼 데이터 CSV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가지고 와서 까보면요, 요렇게 생겨먹었어요. 요렇게 생겨먹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트라는 게 몇 년도에 이렇게 데이트를 가져왔고, 뭐 이렇게 먼스 이렇게 앞서 우리가 봤던 그런 데이터가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 뭐 첫 번째로 한 일이 데이트 유틸이라는 걸 사용해서 데이트 유틸이라는 걸 사용해서 요렇게 데이트의 새로운 데이트 유틸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 데이트 정보, 이 날짜 정보를 좀 변경된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적용시키면, 사실 이거는 이제 파서의 종류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네, 인터넷 찾아보시면 사실 다 있습니다. 네, 파서의 종류로서 파이썬의 데이트 유틸의 종류로서 이렇게 해주시면 데이트 정보를 우리가 좀 더 보기 편한 형태로, 좀 더 편한 형태로 변경을 해줘요. 그래서 2014년, 여기 연도죠. 14년 10월 15일, 그 다음에 이렇게 날짜로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변경을 해주고, 이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분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처음 두 개는 별건 아니고요. 데이터에서 일단은 월별로 듀레이션 얼마나 사용했는지 정보를 보려 그래요. 그래서 월별로 그룹 바이를 시켜주고 듀레이션 정보를 서메이션 시켜주는 요 정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F4에서 요거는 좀 재밌죠. DF4의 아이템이 콜, 그러니까 아이템이 콜이네만 뽑아가지고 네트워크로 듀레이션에 대한 정보를 모아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이템이 콜인데 그 콜의 네트워크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듀레이션을 모은 거죠. 한번 보면요. 자, 워낙 간단한 예제니까 그룹 바이 먼스로 모은 다음에 월별로 이렇게 듀레이션을 솔팅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엔 아이템이 콜인 경우에만 이렇게 네트워크별로 또는 먼스별로도 모을 수 있겠죠. 먼스별로 이렇게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 이거는 이제 콜로 이렇게 모았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렇게 먼스에 데이트 아이템에 대한 정보만 이렇게 따로 모으면 콜에 대한 정보만 이렇게 따로 모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뭐 이렇게 콜에 대한 정보만 따로 모을 수 있고, 아니면 모든 정보를 이렇게 두 개의 그 인덱스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아니면 아이템이 콜인 것만 이렇게 모을 수도 있다는 거 정도,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는 거는요, 아이템인데, 이제 아까 앞에서처럼 우리가 아이템 먼스로 했는데, 아까 반대로 먼스 아이템으로 한 거죠. 그래서 먼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템별로 콜 데이트를, 그러니까 데이트를 사실 카운트했다는 거는 얼마나 이 월별로 콜이 몇 건 있었고 데이터는 몇 건 있었고, 이 건수를 사실 세는 거죠. 이 건수를 그냥 세는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11월 달에 제일 콜이 많았구나 정도 확인을 하는 겁니다. 뭐 사실 12월 달에 좀 특이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임의의 데이터라 그런지 12월 달에 좀 특이한 데이터가 없네요. 역시 한번 코드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먼스와 아이템을 기준으로 데이트를 나눠 가지고 카운트를 해주면 데이트별로 카운트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앞에 보시면 이제 네트워크별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네트워크 카운트를 하더라도 크게 결과는 달라지지 않죠. 카운트에 불과하니까, 그냥 건수가 몇 건지에 불과하니까 이런 식으로 앞서서 보셨던 대로 콜링 기준으로 몇 건이 있었다. 뭐 이것도 사실은
듀레이션을 썸을 해주면 사실 결과값은 비슷하게 나오죠. 11월 달에 콜은 25,547번 콜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12월 달에는 13,561번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배웠는데 요거를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되는 거, 앞에서 이렇게 데이트로 표했으면 가로축은 먼스고 세로의 컬럼은 아이템으로 해주기 위해서는 onstack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주면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형태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겠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여러 명령어 중에는 어그리게이션인데, 어그리게이션을 앞에랑 좀 다르게 이걸 키 값으로 주는데, 이 앞에 키에는 컬럼의 이름이, 뒤에는 어그리게이션 펑션이, 요거 같은 경우는 서메이션이죠. 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듀레이션별로 이 먼스를 기준으로 듀레이션의 서메이션을 구해라. 듀레이션 값들의 합을 구해라 라는 거고, 에지 인덱스가 폴스라는 건 인덱스를 따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는 그냥 번호로 이렇게 원래는 이제 먼스가 인덱스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번호로 이렇게 붙여줄 때는 에지 인덱스 구문을 쓰면 됩니다. 역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룹 바이 먼스로 에지 인덱스를 일단 해주면 이렇게 듀레이션별로 썸을 해줄 수가 있고, 뭐 여기 민 값을 넣어주면 당연히 그 각각 듀레이션별로 평균값을 구해주게 됩니다. 에지 인덱스를 없애주면 뭐가 인덱스가 될까요? 예, 먼스의 값이 인덱스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것을 좀 권장을 드려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한 개 이상의 그룹 바이를 선택을 하시고, 어그리게이션도 한 개 이상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스와 아이템으로 그룹, 먼저 11월 달에 콜 데이터 SMS 순서대로 그룹을 한 다음에, 이제 어그리게이션은 듀레이션은 썸, 시간은 이렇게 썸으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트는 퍼스트, 가장 먼저 나오는 시간. 이게 사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가장 먼저 나오는 시간. 그 다음에 네트워크 타입은 이 각각의 이 2014년 11월에 콜의 네트워크 타입은 카운트니까 몇 건이 있었냐, 107건, 29건, 94건이 있었다. 이런 정보들을 좀 다차원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코드 상태로 보면 이렇게 해서 뭐 먼스 아이템 이렇게 해서 바로 찍어낼 수가 있죠. 뭐 굳이 어렵진 않으니까 이렇게 바로 찍어질 수가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저희가 또 볼 수 있는 게 듀레이션의 하나의 컬럼에도 다양하게 이렇게 요 어그리게이션 이 함수를 쓰고 그 키 값으로 넣어주면 하나의 컬럼에도 여러 개의 어그리게이션의 적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min, max, sum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어그리게이션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데이터의 유닉이죠. 유닉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 이게 지금 못한 것 같아요. 유닉을 치시면 데이터가 넘버 오브 유닉이네요. 넘버 오브 유닉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이제 유니크한 경우의 횟수만, 뭐 예를 들어 79라고 하면 비슷한 시간대에 굉장히 통화한 데이터가 많나 보죠. 그래서 요 전체 통화는 94개인데 그 중에서 79개만 통화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통화로 그 데이터로 중복이 된 데이터라는 시간이 중복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럼에 대해서 하나 이상의 어그리게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어그리게이션을 하나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드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여기 이제 여러분들께서 뭔가 추가를 하고 싶으면 추가를 하셔도 되겠죠. 뭐 추가를 안 하시고 이렇게 없애셔도 이렇게 뭐 짧게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와 다르게 앞서서든 보시면 이제 여기에 컬럼이 먼저 그 컬럼 네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함수명들이 찍혀져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컬럼 네임을 없애주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룹들을 만들어 주고요. 그룹도 정보를 만들어 주고 그룹들의 컬럼들을 드랍 레벨이라는 걸 만들어 줘요. 그래서 드랍 레벨 제로라고 하면 첫 번째 있는 컬럼의 이름이 날아갑니다. 컬럼의 이름이 날아가고 그것을 리네임을 시켜줬고, 컬럼 네임에 기존의 min이라는 거에는 min duration, 이게 duration의 min이라는 걸 표시를 해주는 거죠. max인 거는 max duration, min이라는 것은 min duration으로 이렇게 합치라 라고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실행이 가능한데 뭐 한 번에 다 실행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좀 나눠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듀레이션 민 맥스 민 해서 이렇게 듀레이션으로 기간으로 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드랍 레벨 제로 라는 걸 해주면 첫 번째 있는 듀레이션의 레벨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름은 이제 듀레이션의 민 맥스인데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그룹들 리네임을 해준 다음에 각각을 이제 그 맞춰 주는 겁니다. 키값, 밸류 값으로 맞춰주면 이렇게 맞춰주면 새로운 이름으로 지칭이 된 테이블이 나온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요. 이 정도까지 분석할 때 사실은 복잡한 데이터일수록 이런 분석을 좀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위에 본 거랑 조금 다른 방법으로 프레픽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프레픽스는 앞붙임 말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그룹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역시 듀레이션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우리는 듀레이션 민, 듀레이션 맥스, 듀레이션 민을 넣고 싶은데, 평균을 넣고 싶은데, 이거를 해주기 위해서는 앞선 방법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 레벨 제로를 드랍 레벨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addfix라는 걸 넣어주면 이 그 컬럼 값에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프레픽스, add 프레픽스 값이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 보시면 이 듀레이션이라는 이 글자들이 듀레이션이라는 글자들이 민 앞에도 들어가고 맥스 앞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평균을 의미하는 민 앞에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도 위에서 우리가 만들어준 거와 똑같이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정도. 그 다음에 요것들은 그냥 할 때는 사실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다. 재할당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데이터 핸들링에 불과하다라는 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